YCN 뉴스 조성준입니다. 지난 8월 코로나19로 활동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의회는 집중호우로 인해 수고하시는 비상근무 직원분들께 격려품을 전달하고 지역 복구 작업을 수행하는 등 바쁜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김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쉴 새 없이 바빴던 양천구 의회는 7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 나갈 제8대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였습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번 선거는 의장으로 서병환 의원, 부의장으로는 나상희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의장으로 선출되신 서병환 의장님을 인터뷰해보겠습니다. 의장에 선출된 소감과 후반기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정말 기쁨보다는 굉장히 많이 무겁습니다. 무겁고 또 그러나 우리 양천구 의회는 18명의 의원들이 구민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이란 자리는 우리 18분의 의원들을 대표하는 자리죠. 또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 후에는 18분의 의원의 목소리가 하나로 결집되어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간에 껴안는 포용의 리더십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53일 이상 내린 비로 우리 안양천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13일 날에는 우리 양천구 의원들 18분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그리고 환경단체 등 450여 분이 함께 안양천을 방문해서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그 차량들이 하지 못한 세심한 부분들, 그리고 이 고랑고랑 이렇게 쌓인 토사물들이 이렇게 치우지 못한 것들을 다 청소를 했죠. 청소를 하고 나니까 비록 많은 땀을 흘렸지만은 우리 구민들의 쉼터이자 우리 기자님 같은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안양천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뿌듯했죠. 네, 그래서 늦었지만은 그날 함께 봉사해준 구민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또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네요. 구례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딱 떠올려 보면은 생각이 나고 TV에 보면은 소떼가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막 크레인으로 장마가지고 끌어내고 그랬어요. 거기가 구례예요. 구례. 그리고 이제 그 넘어가 우리가 보면 화개장터라고 유명한 그 시장을 5일장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게 하동이에요. 하동. 그게 물 다 우리 잠겨버린 거야. 그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직접 제가 이제 방문해서 위로도 해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 정말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2.5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그분들이 필요하신가를 뭔가를 좀 파악을 해서 전달을 했는데요. 구례는 밥솥을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한 300만 원 상당의 밥솥을 이제 전달을 했고, 하동군에는 부탁을 했습니다. 수해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양천구 미력하지만 조금만 도움이 됐다고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힘쓰는 양천구 의회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새로 선출된 의원들과 함께할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YCN 뉴스 김정훈이었습니다. 양천구에는 양천 구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씨앗을 빌려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도시농업 특화공원이라고 합니다. 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천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양천도시 농업공원이 있습니다. 2019년 4월 개장한 이곳은 다양한 식물 재배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도시농업교육센터도 있습니다.
도시농업교육센터 안에는 씨앗 전시관과 씨앗 도서관이 있고 씨앗 전시관에는 농촌진흥청과 서울시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기부받은 약 200여 종의 재배작물과 화훼류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그 씨앗을 일반인들에게 빌려주어 직접 키워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양천구와 강서구, 영등포구 쪽에 조성된 최초의 도시농업공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지역 어르신센터도 있고 장애인센터라든지 동사무소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공동체 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일부는 수확 작물을 재배하신 분들이 드시고 그 이외의 것들은 푸드뱅크를 통해서 저희가 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취지로 양천구 도시농업공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텃밭에 있는 채소만 심었다고 하면 요즘에는 꽃과 함께 심는 것이어서 식용꽃을 심어서 저희가 채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텃밭과 정원과 함께 꾸며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젊은 학생들한테는 학생들이 와서 여기 방문을 해서 미래의 직업이 이런 도시 속에서도 농업에 대한 교육도 있고 직업도 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또 여기가 등산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공동시설을 잘 소중하게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양천구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작년에 도시농업 그 관심 있는 사람들 컴퓨터를 신청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제가 됐어요. 이제 한 동네에 한 3명 내지 4명씩 이렇게 했는데 돼갖고 그래도 이게 또 공기도 맑고 이래서 그런지 맛있다고 난리예요. 그리고 또 고추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할머니들 갖다 드리고 또 이웃에 어려운 사람들 주고 또 여기 사무실에다가 기부를 해요. 그러면 기부하면 또 거기 그분들 또 어려운 사람들 그 가게 기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드시거든요. 다른 분들은 부러워갖고 이거 어떻게 얻냐고 했는데 그것도 유튜브를 자주 우리 양천 그걸 보고 올라온 걸 저기 세심하게 보면 볼 수 있는데 그게 금방 차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 새로운 여가 생활을 즐겨보고 싶다면 씨앗 전시관과 씨앗 도서관도 구경하고 도시농부학교의 수업도 경험할 수 있는 양천도시농업공원을 찾아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 가을 또 한 번의 풍성한 여가 생활이 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YCN 박혜인 기자였습니다. 네, 영화 블랙팬서의 주인공 체드윅 보스만이 대장암 투병 끝에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표했습니다. 흑인 인권의 상징이었던 보스만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흑인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했는데요. 이에 대해 임다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다연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흑인 인권 문제가 꾸준히 중요한 사회 문제로 여겨졌지만 특히 최근에 주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앞서 말했듯이 흑인 인권의 상징이라 여겨졌던 영화 블랙팬서의 주인공의 죽음으로 사람들이 흑인 인권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흑인 인권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조지 플로이드 사건입니다.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위조 지폐 사용 혐의를 받았던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비무장 상태로 저항하지 않는 플로이드를 땅에 눕혀 목을 8분여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라고 외쳤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였고 이러한 모습이 담긴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과 동시에 경찰은 플로이드의 사망이 의료사고에 의한 것이다 라고 발표하여 논란이 커지면서 흑인 인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을 것 같은데요. 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먼저 흑인들은 흑인을 죽이는 것을 멈춰라, 숨을 쉴 수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서면서 흑인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관들이 무릎을 꿇는 제스처를 취해 시위에 동조하거나 직접 시위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NBA 선수와 세계적인 래퍼는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을 하였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래퍼 역시 이 사건을 안타깝게 여기며 인권단체에 1만 달러를 기부하였습니다. 또한 진실이 널리 퍼지는 그날까지 기도하자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SNS에 인권단체의 링크를 업로드하기도 하였습니다. 흑인들이 죽이는 것을 멈춰라, 숨을 쉴 수 없다라는 문구를 내세우면서 시위를 전개했다고 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시민들은 처음에는 평화롭게 시위를 이어갔지만 경찰들이 최루탄을 쏘기 시작하자 시민들 역시 점점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위스콘시주 케노셔의 한 아파트 거주지 도로변에서 흑인 남성 제이콥 블레이크가 경찰에 총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위는 더욱 거세지게 됩니다. 케노셔 시위대는 사건 현장에 모여 경찰차를 부수고 주정부 빌딩 창문을 깨는 등 과격 시위를 이어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덤프트럭 한 대와 가구 상점 등 최소 3채의 건물이 불에 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편에서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시위의 목적이 변질되어 간다는 비난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플로이드 사건에 이어 블레이크 사건으로 인해 더욱 거세진 흑인 인권 문제와 관련된 인종차별 시위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등 미 전역의 주요 도시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종차별 해결을 위해 많은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민정음을 아십니까?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특정 음절을 비슷한 모양의 다른 음절로 바꿔 쓰는 방식으로 1, 20대의 젊은 층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멍멍이는 댕댕이로, 비빔면은 내냄띤, 김장우는 숲튼 흔 등으로 비슷하게 바꿔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야민정음의 사용이 한글의 순수성을 파괴하고 글자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언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어과 초등교육에서는 국어를 통일된 과목으로 취급하지 않죠. 따로 존재하는 과목인 읽기, 쓰기와는 달리 듣기와 말하기는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이렇듯 언어에는 분명한 그 경계가 존재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야민정음은 텍스트, 즉 글자로 어떤 뜻을 나타냈을 때 그 글자가 우리 눈에 다른 글자 혹은 숫자와 비슷한 형태로 받아짐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대화가 더 자주 이루어지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메신저 내에서 이런 목적으로 야민정음을 빈번히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야민정음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폭풍 눈물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거꾸로 돌려서 사용하는 롬곡 옴롭, 이거 발음하기도 쉽지 않네요. 이렇듯 야민정음은 그저 문자를 활용해 재미를 추구하며 발전해올 글자로서의 문화일 뿐입니다. 야민정음을 사용하는 집단이 점차 늘어나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지금은 누구나 한 번쯤은 인터넷상에서 사용해보았을 정도로 대중화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언어 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야민정음은 사라져야 하는 문화 파괴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별 없이 야민정음을 사용하는 경우는 좀 다릅니다. 위의 예시와 같이 이를 입 밖으로 꺼냈을 때의 상황에 그렇습니다. 자리를 막론하고 얼굴을 맞대고 머머리, 커여워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건전한 언어 사용 환경에 악영향을 확실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야민정음의 사용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21세기 직접 말을 주고받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텍스트를 주고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야민정음의 사용은 언어에서의 하나의 분야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기회 아닐까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CN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